자, 이제 321페이지이고요. 제3취득자 보겠습니다. 일단 제3취득자가 되려면 제3취득자가 되려면은 일단 저당권이 설정된 후여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 지금 밑에 도해를 보시면은 일단 저당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리고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 보이세요? 저당권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 물건은 저당물이 돼요. 그 물건이 뭐가 된다고요? 저당물. 자, 갑이 집을 갖고 있다. 집을. 근데 그 집은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 뭐라고요? 저당물이라고요. 그 집은. 저당물. 저당물이 돼요. 저당물이. 자, 그러면 그 저당물, 그러니까 저당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목적물 1순위에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그 저당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 매수자. 매수를 해가지고 이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저당권 어떻게 되죠? 소유자 바뀌면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당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주택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은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상실돼 버리는 거죠. 매각돼 버리니까. 자, 아니면 저당물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네, 뭐 지금은 주택이지만 그 목적물이 만약 토지였다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지상권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3취득자들은 권리를 취득하긴 했는데 저당물에다가 권리를 취득한 상태여서 그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지위 불안정. 왜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1순위에 설정돼 있던 저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은 이 제3취득자들의 권리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태죠, 전 현재. 자, 그래서 이 열악한 제3취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3취득자들에게 권리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 권리가 몇 개라고? 아까 3개라 그랬죠. 첫 번째 권리가 뭐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권리가 뭐예요? 변제할 수 있다. 변제권. 그리고 세 번째 권리가 뭐였죠? 비용 청구, 비용 상환 청구요. 이런 권리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경매 내용을 보면서 제3취득자가 비용을 받아가는 거는 완전 앞에 있었죠? 실행비용 받아가고 바로 받아야. 그러니까 아주 앞서는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제3취득자가 되는 분들은 저당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여기에 저당권자는 빠져 있습니다.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다면 얘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얘는 아니에요. 저당권자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자 또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취득한 자, 지위가 열악한 불안정한 자들, 이 자들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내려가서 지위를 보겠습니다. 1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먼저 첫 번째로 경매인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제를 할 수 있어요. 돈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당권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 이때 변제할 때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변제해야 돼? 1년분만 변제하면 돼? 1년분만 변제하면 돼요. 네? 뭐에 대해서는요? 지연배상금이요.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을 갚을 때 채무자가 갚을 때는 지연배상금 전액 다 갚아야 되죠? 근데 제3취득자가 갚을 때는 얼마만큼만? 1년분만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저 저당이 보통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 이게 근저당이라면은 그때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전액을 다 갚아야 돼? 최고액만 갚으면 돼? 최고액 범위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짝에서만 변제를 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매수했을 때 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이때는 양도인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양수인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죠. 예? 둘 다죠. 지금 3번 지문을 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시겠죠? 안 그려서 그래.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파악을 하죠. 그래야지.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 돈 빌렸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갑이 변제를 합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돈 다 갚으면 을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없어집니다. 근데 아직 등기부에서 말소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죠, 병한테. 자, 그러면 팔고 병한테 소유권 넘겼을 때 이때 갑을 양도인, 병을 양수인이라고 했을 때 양도인하고 양수인 중에서 누가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맞나요? 둘 다 할 수 있죠. 그리니까 알죠? 그리니까 알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양도인 쪽에서 말소 청구할 때는 계약 당사자 지위로 말소 청구하는 거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이죠. 이거 채권적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나 양수인 병. 이미 목적물에 소유권 취득한 양수인 쪽에서 저당권 말소하라고 청구하는 건 물권적이요, 채권적이요? 이건 물권적이지, 물권적. 왜냐하면 병이 물권자라서.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도인도 양수인도 둘 다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종전 소유자는 이게 누구 말하는 거죠? 양도인 말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갑을 말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그리고 현소유자. 현소유자는 양수인 말하는 거죠. 얘는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양수인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제3취득자는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을 받아냅니다. 자, 기억부터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해서 목적물의 경매 가격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최선순위로 투입했던 비용들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니은은 제3취득자 말고
저당권 설정자나 물상보증인들이죠. 얘네들은 제3취득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상보증인, 저당권 설정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우선 상환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디귿,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저당권자입니다. 후순위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인들, 이런 분들은 제3취득자가 맞다 그랬죠? 근데 저당권자는요? 아니라고요. 얘는 우선 상환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물상 보증인, 후순위 저당권자, 얘네들은 다 뭐가 아니라고? 제3취득자 아니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니은, 디귿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3취득자였고요. 이제 뒤로 와서 자, 저당권 양도입니다. 1번 수반성의 원리. 저는 수반성이라고 안 하고 항상 부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이기 때문에 종에 해당되는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는 거죠. 채권에 붙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2번에 나오죠. 저당권과 채권은 함께 양도를 해야 된다. 자, 3번도 봅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양도하려고 해요. 그때 설정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거죠.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아니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내 권리 넘기겠다는데 동의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족하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채권 소멸 후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일단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을 명의로 지금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저당권 등기가. 이런 상태에서 을이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키려고 해요. 저당권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이전. 저당권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까? 네. 이전 등기 돼요? 네. 돼요.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요? 왜 부기등기로 해야 돼요? 순위 보전이에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을이 1번 저당권자고 얘가 지금 2번 저당권자죠, 지금. 그래서 등기부 1번,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등기로 이전시키면 얘가 3번으로 들어가요. 그럼 순위 밀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순위 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등기로요, 부기등기로요? 부기등기로 이전시키는 이렇게 이전돼, 이렇게 저당권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가능해요. 이전 등기 하는 거. 해봐서 알아요. 근데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권 이전 등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서류 들고 가면 공무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안 되는데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서 몇 번 싸웠어요. 왜 안 되냐고 싸웠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 분이 오셔가지고 안 되게 뭐가 안 돼. 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전 등기가. 이때 저당권을 이전할 때 갑에 동의받아야 돼? 동의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을이 저당권을 이전시킬 때 당연히 피담보 채권도 넘겨야 되는 거죠. 저당권만 넘기는 거 아니죠. 채권도 같이 통으로 다 넘겨야 되는 거죠. 통으로. 자, 그런데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을이 갖고 있었던
피담보 채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당권이 이전되기 전에, 저당권이 병에게 이전되기 전에 갑이 이미 다 변제를 했어요. 갑이 변제를 해놨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없는 상태죠.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된 상태? 소멸한 상태죠. 근데 아직 안 지웠어요. 아직 안 지워서 이거를 믿고 병이 이전받았어요. 그럼 병은 저당권을 이전받았어요? 그냥 껍데기만 받았어요? 그냥 껍데기 받으셨다고 당신께서는. 그냥 껍데기 받으신 걸로 껍데기를. 그럼 이 저당권은 유효다 무효다? 이 무효인 거죠, 무효. 그냥 형식상 남아있는 그냥 껍데기나 받으신 거지. 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인정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미 저당권 끝난 상태여서. 자, 첫째 줄에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저당권부 채권 압류 전부 명령받아서 제3자가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거죠. 자, 제3자가 이전 등기 마친 건 맞는데 이미 첫째 줄에 채권은 뭐한 상태였다? 소멸한 상태였어요. 그럼 이때 저당권 등기는 그냥 뭐라고요? 그냥 껍데기라고, 껍데기. 그렇죠? 그럼 이때는 부종성 원리에 따라 저당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저당권 취득을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취득을요. 자, 내려갑니다. 4번 저당권 침해 시 구제수단입니다.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물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환 청구는 못해요. 반환 청구 왜 못해요? 예, 점유를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 거죠. 214조는 준용이 되지만 213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담보물에 대해서 보충 청구할 수 있어요. 법 규정에 보시면은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설정자 상대로 해서 원상 회복이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보충받는다는 거죠. 자, 3번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요. 근데 양과로 1번은 담보물의 잔존 가치가 아직 피담보 채권액을 넘어서고 있죠. 그럼 담보가 부족해요? 담보가 충분해요? 담보가 충분하죠? 그럼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없어요? 손해 없는 거죠. 손배 청구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손배 청구가 되는 건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이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때 담보가 부족하죠? 손해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당권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특수저당으로 갑니다. 특수저당. 특수저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저당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근저당이에요. 물론 두 가지를 합친 공동근저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미친 거고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일단 우리는 공동저당하고 근저당 두 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저당입니다. 자, 공동저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을입니다. 이때 채무자 쪽에서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를 제공받아서 얘가 저당권자 되는 거죠. 저당권자.
근데 우리가 지금껏 봤던 저당은 담보를 한 개 제공했었죠. 담보를 몇 개? 한 개. 근데 이때 갑이 선생님 제가 제 토지를 담보 제공하고요.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도 건물도 둘 다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담보를 몇 개 제공했어요? 2개 제공한 거죠. 그러면 을은 저당권 등기할 때 토지에다가 등기합니다. 건물에다가 등기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죠. 이거 2개가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에다가도 저당권 등기를 하셔야 되고 건물에다가도 저당권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이런 저당을 무슨 저당이라 그래요?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따라서 공동저당이라는 거는 담보물 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담보물 수만큼. 그 담보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뭐 3개, 4개, 5개. 그건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맞나요?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막 하는데 담보가 6개인 거예요. 담보가 6개예요. 그럼 6개를 다 이전시켜야 돼요. 그죠? 겁나 귀찮죠. 수수료 다 따로 내야 돼요. 다 따로. 건별로 수수료 다 따로 내야 되고 서류 다 해가지고 다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저당권이 여러 개니까. 저당권 여러 개. 자, 그럼 여기서 을이 경매를 신청할 때 동시에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시점으로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배당받을 때 동시 배당이 있고 그리고 이시 배당이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때도 동시 배당 문제가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이 이시 배당이에요. 자, 일단 동시배당 같은 경우는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야, 너 돈 안 갚냐? 토지도 경매 신청 그리고 건물도 경매 신청 2개를 같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가지가 동시에 매각됐을 때 이 공동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때 한 군데서 몰아서 받지 말고 안분해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배당에서는 안분배당 문제가 나와요. 안분배당.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왕수학이에요. 왕수학. 네? 초등학생들이 푸는 왕수학이라고. 왕수학. 그러니까 이제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은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파란색 2번에 보세요. 실행 방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줄에 채권자는 공동담보 중에서 전부를 일괄 경매하든지 아니면 일부 경매 대가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에 배당받으면은 동시배당. 따로따로 배당받으면 무슨 배당? 이시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동시배당입니다. 자, 밑에 양괄호 1번에 동시배당이 나오고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배당 채권의 안분은 각 부동산 경매대가 비례해서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27회 때 기출됐던 문제를 통해서 동시배당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지금 동시배당 관련해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좀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을이 지금 현재 채무자입니다. 을이 지금 현재 채무자고 그리고 이 채무자한테 돈 빌려준 게 갑, 채권자, 그리고 이때 갑은 공동저당권자입니다. 왜 갑을 공동저당권자라고 하느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X 부동산,
Y 부동산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부동산을 이렇게 갑에게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공동저당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갑이 빌려준 돈은 3억입니다. 갑의 채권액 3억. 받을 돈 3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X 부동산은 후순위에 후순위 권리자 병이 들어와 있어요. 병. 그리고 병이 받을 피담보 채권액이 2억 4천입니다. 2억 4천. 그리고 Y 부동산에는 후순위에 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후순위 정. 다 저당권자들입니다. 채권액 1억 6천. 일단 그러면 X 부동산이 현재 누구 소유라는 거죠? X 부동산 누구 거예요? 을 거. 그죠? Y 부동산 누구 거? 을 거. 자, 그리고 X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자가 누구고? 1순위 저당권자. 갑이고. 2순위 저당권자가? 병이에요. 지금 현재. 그림이 그래요, 지금. Y 부동산 1순위 저당권자가 누구고? 2순위가 누구고? 그럼 여기서 얘가 배당 받아갈 때 X에서만 배당을 많이 받아버리던지 Y에서만 배당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밑에 후순위 권리자들이 손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배당받을 때 이 배당이 동시 배당이라면은 안분 배당 받으라는 겁니다. 채권에게 비례해가지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뿜빠이죠, 뿜빠이. 뿜빠이를 해서 받아라, 뿜빠이를. 한 군데서 몰아받으면 안 돼요. 뿜빠이 받으셔, 뿜빠이. 자, 갑이 X 부동산, Y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은 4억에 매각됐다. Y 부동산은 2억에 매각됐다. 그럼 X에서 얼마 받아야 돼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갑은 X 부동산에서는 현재 갑이 받을 총액이 얼마죠? 3억. 여기서 그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X 부동산, Y 부동산의 전체의 합이 6억이죠? 6억. 그리고 분모에 6억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X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야 되니까 X 부동산의 가액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정이 일그러지시네요. 그죠? 이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이러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X 부동산에서는 갑이 2억을 받아가야 돼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Y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3억이고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의 총합은 6억. 그 중에서 Y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억이죠. 요렇게 하면은 1억이잖아요. 아니 1억 맞잖아요. 약분을 하세요. 약분을 이렇게 약분하시라고. 1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합쳐서 얼마가 돼? 합쳐서 3억 받아간다고 갑이요. 이거를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면 현재 갑은 1순위 공동저당권자로서 X 부동산에서는 얼마 받아가고? 2억을 받아가고 Y 부동산에서는 1억 받아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2억 남죠? 거기서 병이 받는 거예요. 얘는 4천 못 받겠네. 그럼 여기 또 얼마가 남아요? 1억 남죠? 이건 또 6천 못 받겠네. 아시겠어요? 그걸 물어본다고요. 시험에서. 자, 이게 안분배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세요. 324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동시배당이 있어서 부담 안분에 관한 규정 적용은 기억,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채무자 거일 때입니다.
X 부동산이든 Y 부동산이든 두 가지가 전부 다 채무자 거일 때 동시배당 부담한 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양괄호 2번입니다. 이제 20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배당. 자, 일단 사례 1번을 봅니다. 사례 1번. 사례 잘 보셔야 돼요. 자, 갑소유. 토지가 먼저 나오죠. 갑소유 토지를 일단 누가 1순위로 저당 잡고 있어요? 을이 먼저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순위 누가 있고요? 병이 있고요. 그리고 갑은 담보를 건물도 제공했죠. 건물에는 1순위 저당권자 을, 그리고 2번 저당권자가 정입니다. 자, 책하고 똑같이 제가 이걸 좀 수정할게요. 책하고 똑같이. 자, 지금 현재 채무자가 갑입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채무자 갑. 공동 저당권자가 지금 현재 우리 책에서 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을. X가 토지, Y가 건물이라고 가정하고 거기 후순위, 토지 후순위에는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병이 있고 건물 후순위에는 지금 2번 저당권자 정이 있는 거죠? 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 공동 저당권자가 채권액 3억을 맞춰갈 때 3억을 맞춰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뿜빠이를 해가지고 X에서 2억, Y에서 1억을 받아야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현재 사례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밑에 여기서 1번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실행했네요. 뭐만 경매 실행했다고요? 토지만, 요것만 경매 실행한 거죠, 요것만. 얘가 이것만 경매 실행했어요, 이것만. 그럼 이게 4억에 매각이 된 거죠. 4억에 매각이. Y는 가만히 냅두고 X만 경매 신청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4억이 나왔다는 거죠. 4억이. 그렇죠? 4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을이 여기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얼마를 빼가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2억을 빼가야죠. 뿜빠이 했을 때 2억 빼가야 되죠? 근데 얘가 여기서 3억을 빼간 거예요. 나쁜 놈이. 여기서 3억을 빼갔어요. 누가 빼갔다고요? 을이 빼갔다고요. 그럼 을은 3억 다 받았죠? 그럼 이제 을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을은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에. 돈 다 받았죠? 집으로. 그럼 이제 누가 혈압 올라요? 그렇죠. 얘가 혈압 올라요. 원래라면 네가 2억만 받아가서 남은 2억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X에서 3억 다 받아버리고 Y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행사 안 하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혈압 오르죠. 그러니까 공동저당권자 을이 건물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았던 우선 변제권 있죠. 얘가 이렇게 대위하는 거예요. 대위를 하는 거예요. 병이 누구를 대위하는 거죠? 병이 을 대위하는 거예요. 을이 X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가고 Y에 대해서는 안 건들고 냅뒀죠. 그러니까 Y 부동산에 대한 을의 1번 저당권자 순위를 얘가 차지하는 거, 병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대위를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보다 토지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뿜빠이로 받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후순위 대위권.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1번 저당권자로 인해서 변제를 못 받은 후순위 병입니다. 병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겁나 억울해요.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동시배당 시 1번 저당권자가 건질 범위만큼에 대해서 대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배당 시에 공동 저당권자가 여기에서 받을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이었거든요. 그 1억을 누가 대위한다고요? 그 말입니다. 네. 사례 2번 내려갑니다. 공동담보물이
하나는 채무자 거, 또 다른 하나는 물상 보증인의 것인 경우입니다. 이러면은 아주 이제 복잡해지죠.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부동산이 전부 다 누구 거였어요? 전부 다 채무자 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은 담보물들이 모두 누구 거이다? 채무자 거.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것들은 X부동산, Y부동산이 전부 다 채무자 거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봤었던 동시배당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례 1번 부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채무자 거다. 그때는 동시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얘가 한 군데서만 다 받아버리면은 혈압 오르는 수순위 권리자가 1순위 공동 근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여기까지인데 두 번째는 담보물이 모두 다 채무자 게 아니고 담보물 중 일부가 물상 보증인 소유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되는 사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전부 다 채무자의 거일 때, 그리고 담보물 일부가 물상 보증인 거일 때. 보죠. 갑이 채무자. 책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게 토지. 자, 근데 건물도 담보로 제공이 되었는데 이때 건물은 채무자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죠? 물상 보증인 거라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 보증서 줬어요, A가. 갑이 빌리려는 돈이 큰 금액이어가지고 갑이 갖고 있는 토지만 갖고는 담보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A가 자기 건물 가지고 담보로 제공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여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가 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에는 후순위 권리자가 병, 건물은 후순위 권리자가 정. 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대원칙이 있어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대원칙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공동저당 끝납니다. 자, 대원칙. 물상 보증인이 계실 때는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을 때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받는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안분배당 받는 거죠. 안분배당 받는 거예요? 안분배당 안 받는 거예요? 안분배당 아니죠, 지금. 누구 거에서 먼저 받으라고? 채무자 거에서 먼저 받아가시라고요. 여기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그때 보증인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 받아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에서는 뿜빠이가 원칙입니다. 이 뿜빠이가 무슨 배당이에요? 안분배당이에요. 안분배당이 원칙이에요. 공동저당에서는. 근데 안분배당이 원칙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 전부 다 누구 거일 때, 채무자 거일 때. 그때가 안분배당 원칙이 채무자 거일 때. 둘 다 채무자 갑 거일 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는 채무자 건데 일부가 보증인 거면 그때는 안분배당 받아라, 안분배당 받지 말아라. 안분배당 받지 말고 어디서 먼저 받아라? 채무자 거에서 먼저 받으시라고요. 왜냐면 갑하고 A 중에서 누가 돈 빌려갔어요? 갑이 돈 빌려갔거든요. 갑 거에서 먼저 받으시라는 거죠? 부족하면 이게 보증인 거 받으시라고. 대원칙.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면 공동저당 끝납니다. 첫 번째, 공동저당권자 을이 건물을 경매 신청했다. 건물이 매각됐다. 그래서 건물 매각 대금에서 돈 싹 다 변제받고, 돈 다 변제받고 집으로 갔다. 토지는 안 건드렸죠. 건물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건물의 후순위 저당권자 정 같은 경우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겁나 억울해요. 왜냐하면 원칙대로면은 얘가 어디서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토지에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건물에서 얘가 먼저 받아가 버렸다고요. 정이 겁나 억울하다고요. 따라서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가 행사하지 않았던 그 우선 변제권 있죠? 그걸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거예요. 대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가지고 토지에서 매각대금 먼저 받고 집에 가버렸을 때 토지에서 을이 다 받아가면 병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병은 안 억울해요. 얘는 안 억울해요. 병은 왜 안 억울해요? 그게 원칙입니다. 채무자 거에서 먼저 받는 게 원칙이라서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 있죠? 얘는 안 억울하다고요. 그러니까 병은 물상 보증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대위권 행사.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공동저당권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외에는 또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두 문장으로 제가 정리 또 합니다. 첫 번째. 물상 보증인의 부동산. 물상 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공동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먼저 받아갔을 때 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는 억울해, 안 억울해? 겁나게 억울해요. 억울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 이 부동산에 있었던 후순위 권리자.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받아 가버렸을 때
후순위,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얘는 안 억울하다고요. 얘는 안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안 억울하니까 빵긋빵긋 웃고 있죠. 안 억울하니까. 얘는 안 억울하다고요. 따라서 얘는 물상 보증인과에서 대위권 행사가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잘 보세요.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 실행했다.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기억.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1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보다 자기 채권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니은 채무자 부동산에서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다 못 받으셨죠? 그러면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억울합니다? 안 억울합니다?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얘 지금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얘는 안 억울하다고요. 왜 안 억울해요? 그게 원칙입니다.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받으시는 것이 그게 대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억울하다고요. 안 억울하니까 물상 보증인 부동산에서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가 과연 대위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대위권 행사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1번 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다가 먼저 경매해서 배당받아갔다는 거죠?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채무자권 가만히 냅두고 물상 보증인 거에서 먼저 받아갔죠? 이거는 이제 억울하죠. 이건 이제 후순위 권리자께서 억울함을 느낀다는 거죠. 억울함을. 겁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울죠. 억울하니까 울죠. 이렇게 울죠.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억울하니까. 대위권 행사 돼, 안 돼? 된다. 억울해가 된다고요. 자, 밑에 표 보시면요. 자, 표에서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이요. 맨 밑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기억.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 취득을 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있는 1번 저당권자의 자리를 대위에서 차지할 수 있다.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밑에 니은은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동저당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근저당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저당. 자, 근저당에서는 자, 먼저 1번의 특성에서 증감 변동 채권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채권이 딱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증감 변동 불특정 채권이죠.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부종성이 완화되죠. 근저당에서는. 따라서 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성립에서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요. 근저당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채권자죠. 자, 근데 만약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했을 때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냐? 원칙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무효죠. 왜 무효죠? 부종성 위배. 근데 유효가 될 수도 있죠. 뭐가 있으면? 예,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3자가 합의. 네? 그리고 둘째 주 중간에 예외적으로 제3자 아닌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3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봐야 돼. 오늘 봐야 돼. 오늘. 방금 했던 거죠, 이거. 자, 유효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양보로 2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해야 되고, 예, 등기도 해야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세요. 효력 봅니다, 효력. 최고액 확인합니다. 자,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이다. 최고액의 범위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책임의 한도가 아닙니다. 책임의 한도가 아니에요. 우선 변제 한도.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 갚을 때, 채무자가 돈 갚을 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전액 다 갚아야 돼요. 전액 다 갚아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을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채권자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있겠지요? 돈이 있겠지요. 자, 빌려준 돈이 최초 1억이었습니다. 채권액 1억이었다. 근데 여기서 근저당권 등기를 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으로 해놨다. 최고액 속에 이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액보다 올려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갑이 계속해서 돈을 안 갚으면 채권액이 1억이었다가 올라가죠. 1억 1천, 1억 2천, 3천, 4천, 5천 올라가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서 채권액이 2억이 됐어요. 갚을 돈이 2억으로 불어났다고요. 자, 이때 채무자 쪽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때 2억을 다 갚아야 돼? 1억 5천만 갚으면 돼? 2억을 다 갚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책임의 한도가 맞으면 얘는 1억 5천만 갚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최고액만 변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억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액 1억 5천은 왜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이 범위에서 뭐를 받을 수 있다는 뜻?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한도인 것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고요. 채무자는 돈 다 갚아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최고액 속에 이자, 지연이자는 포함이 되는데 3번에 나오듯이 실행비용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밑에 쪽에. 채무액에서 동그라미 4번이요.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어느 한도로 변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근데 채무자 말고 보호받는 자들이 있죠.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얘네들은 전액 다 갚아야 돼? 최고액만 갚으면 돼? 최고액만 갚으면 되죠? 그게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자, 내려가서 4번이요. 4번.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기. 확정 사유가 첫 번째 경매, 두 번째 기본계약 해지, 세 번째 결산기 도래, 네 번째 채무자 파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때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경매 신청 시점. 자, 근데 비교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죠.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예, 경락되고 완납시입니다. 이 두 가지 잘 비교해 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이요. 경매를 신청했다가 그 이후에 경매 신청했던 걸 취하했죠. 그래도 한 번 확정됐던 이 채권액은 다시 불확정 상태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4번입니다. 근저당권 소멸.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습니다. 이때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죠?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거지요? 예,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둘째 줄에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현재 소유자가 하는 말소 청구는 물권적이요, 채권적이요? 물권적이요. 둘째 줄에 종전 소유자는요? 채권적이요. 아까 봤던 그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당권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법은 다음 시간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